날씨 톡 이슈 토크. 네. 오늘 날씨하고 이슈 어떤 톡 하겠습니까? 네, 이번 주가 본격적인 휴가철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산이나 바다로 떠나실 것 같은데 우리 브로니 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산을 좋아요? 바다로 가는 게 좋아요? 내가 바다 가기 너무 음. 좋아합니다. 솔직히 산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산 쪽으로 가면 운동도 하고 어허. 높은 자리에서 좀 시원합니다. 어, 특히 맞습니다. 나무 많이 있으면. 하지만 원래 우리 고향? 고향. 우리 네. 홈타운 네. 부산이랑 좀 비슷합니다. 어. 남아공 쪽에서. 그래서 옛날부터 방학 아니면 휴가 시간 있을 때마다 항상 바다로 놀러 네, 갑니다. 맞습니다. 태닝도 하고 그쵸. 수영도 하고 그래서 비교하고 좀 힘들고 선택도 하기 조금 힘들지만 바다 좋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브로니 씨와 마찬가지로 여름이 되면은 바다로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바다는 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죠. 물놀이 하다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위험 요소 중 하나인 이안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테마 확인해 볼게요. 나와주세요. 바다의 불청객 이안류. 네, 이안류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그런 단어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안류가 무엇인지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네, 쉽게 말해서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파도와 다르게 해류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현상을 이안류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파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해안 쪽에서 바닷가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안류는 이와 반대로 육지 쪽에서, 그러니까 해안가 쪽에서 바다 깊은 곳으로 이렇게 치는 네. 파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맞아요. 또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바다의 불청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고, 주기, 해안 지형, 해저 지형에 따라서 변화하고요. 해류의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히 빠져나가서 한순간에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안류입니다. 네,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요원들의 활약으로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국내에는 어떠한 국내 사례도 한번 보실게요. 네, 현재까지 밝혀진 이안류 사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운대로 가볼게요. 2007년도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구조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숫자로 늘어났죠. 50명 넘게 구조가 되었고요. 2009년에는 106명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구조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 되게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2010년도에는 100명 이상, 그리고 2013년도에는 500명 이상이 구조가 됐어요. 더욱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이안류입니다. 네, 그 밖의 사례는 대천해수욕장에서 2010년도에 이안류로 인해서 2명이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사망을 당하셨고요. 또 2009년에는 또 그 외에 여러 해수욕장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진 못했고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어제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그림도 이렇게 보고 사진으로 봤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남아공에서 우리 네네네. 여름 휴가 동안 어허. 그 한국보다 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 놀러 갈 때 네. 그 안 좋은 일 생기고 사고 나고 그리고 네.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마스 때 그때 우리 여름 픽 시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제가 이안류 굉장히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파도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실게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해안가에서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네. 그 백큐um, 공기 백큐um 삭션 같은 것도 생깁니다. 네. 그 공기, 그 파도 안에서 있는 백큐um 같은 공기는 생각보다 힘이 엄청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사람 잡고 나가면 다시
수영 잘하는 사람도 네네네. 다시 들어오기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200m 이상이나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고 좁은 통로에 쏙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안가에서 놀고 있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바닷가, 깊은 물가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안류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내외, 해외에서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외국에서는 이안류 피해는 더욱더 크고 지속적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요. 그 외에 영국에서도 발생을 하고,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 브로닌시의 고향인 남아공에서도 발생을 하고, 캐나다, 포르투갈 같은 곳에서 이 사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안류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바로 일본에서 있었는데요. 지난 1955년에 발생했습니다. 한 해안가에서 시립중학교 학생들이 수영 수업을 바닷가에서 받고 있었대요. 근데 순식간에 이안류가 발생을 해서 36명이 사망을 하고 9명만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어머, 그 그때- 한 파도 안에서 네. 많은 사람 이만큼 사망하고 진짜 큰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또 자주 발생을 하고요. 플로리다 지역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네.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표지판도 잘 세워져 있고 깃발 같은 것도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잘 꽂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안류 때문에 1년에 30명 이상이 사망을 한다고 해요. 정말 위험한 것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궁금.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안류에는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이안류가 나타나기 쉬운 환경은 좁은 수로를 만드는 모래톱이 해안 가까이에 있는 경우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거품, 해조 등이 바다를 향해서 일렬로 꾸준히 움직이는 해안가에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바닷물 색깔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곳이 있잖아요. 앞쪽은 굉장히 초록빛인데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파랗고 네, 맞아요.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나는 곳도 역시 요주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되게 유속이 초속 2에서 3m로 올림픽 수영 선수보다 빠르대요. 그리고 폭은 10에서 30m로 좁고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m. 같이. 200m 정도로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한번 휩쓸려서 나오면은 수영에 능숙하신 분들도 쉽게 빠져나기가 힘든 게 바로 이안류래요.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또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안류에 휩쓸렸다면은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보통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그냥 해안가로 다시 헤엄을 치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된대요. 맞습니다. 그냥 물에 이안류가 끝낼 때까지 흘러갔다가 네. 거기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돌아오셔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옛날 남아공에서 우리 친구 한 명 이런 안 좋은 일 생겼습니다. 그때 그 파도 이쪽으로 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영하면 힘이 다 사용하고 맞아요. 어디 안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힘이는 네. 버리고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랑 그냥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위쪽으로 가서 다음에 파도는 약간 평화, 네. peaceful 맞아요.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수영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흐름에 대항하시지 마시고 그냥 해류가 끝나는 시점에서 해안가로 다시 헤엄을 네. 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45도로 방향을 네, 틀어서 수영해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뭔가 튜브를 끌고 있는 게 가장 좋겠죠. 네. 팁이 있으면 네, 누구한테 맞습니다. 이렇게 웨이브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영할 때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하면 누구 jetski 타고 튜브 드립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또 이렇게 가드 같은 분들이 잘 네.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은 좋겠죠. 네, 그렇다면은 또 스마트폰으로 이안류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한번 보실게요. 네, 안전해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검색창에 안전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만든 것이고요. 대표적인 휴양지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바닷속에 이안류나 갯골 등 위험 요소에 따르면은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은 이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일부터 또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해요. 먼저 위험해에서 이런 위험 지역이 뜬다면은 안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세계적에서 네. 우리 한국 인터넷 그리고 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맞습니다. 휴가 너무나도 가기 좋은 시스템 전에 많죠. 이런 날씨도 확인하고 그 안전 애플리케이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아공 같은 나라 이거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있으니까 네. 사용하지 않으면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갯골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한 우범지대이기도 한데요. 갯골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늪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늪은 한 번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갯골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이한류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바닷가로 휴가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지금까지 날씨 턱 이슈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네.